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이죠. 안녕하세요. 쿡방야사 진행을 맡고 있는 한창원 인사드립니다. 자, 쿡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항상 맛깔나게 야사 소개해 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사 속 음식들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현해 주시죠. 우리 쿡방야사의 메인 요리사 이재범 셰프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쿡방야사의 쿡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즐겁게 배부르고 재미있는 야사로 뇌부르게 즐기는 음식과 역사의 만남 쿡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 함께 소개해 보시죠. 임 교수님, 힌트 주세요. 오늘은 시청자들께서 쉽게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힌트는 하회마을입니다. 쉽게 눈치챈다고 말씀하시고 하회마을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맞춥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힌트. 오늘 주인공의 국적을 알려드릴까요? 아, 국적 좋습니다. 예. 영국입니다. 아, 영국이라 하회마을. 아, 작년에 서거하셨던 바로 그 여왕님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쿡방야사의 주인공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국왕이죠. 2022년 9월 8일 향년 96세의 나이로 서거했던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네, 영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영국 국민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사랑하는 군주죠. 세계 역사상으로 아마 거의 최장수 군주가 아닌가요? 엘리자베스 2세의 재위 기간이 만 70년하고 127일인데요. 와, 70년. 예, 영국 군주 가운데서는 최장입니다. 그리고 여성 군주로서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위했고요. 세계 역사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역사상 최장 기간 동안 재위했던 군주는 누구일까요? 네, 저희 쿡방야사를 그동안 재밌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아, 루이 14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살의 그러게요. 나이에 왕위에 5살에 올랐던 시작했던. 루이 14세입니다. 지난 2012년 6월이요. 엘리자베스 2세가 재위 6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맞았는데 지난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19세기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죠. 빅토리아 여왕에 이어서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재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플래티넘 주빌리 행사를 치렀습니다. 2012년에 이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맞아서 실시했던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는 누구인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19세기 빅토리아 여왕과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를 제치고 바로 엘리자베스 2세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아까 말씀했던 곳에서 시작되는데 하회마을의 인연이 있죠. 예, 한국과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엘리자베스 2세가 만났던 한국 대통령만 6명입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국빈으로 영국에 초청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1999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필립공과 함께 3박 4일 동안 한국에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오셨구나. 예. 이때 하회마을에서 73세를 기념하는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중에 90세가 되던 해에 이때를 떠올리면서 하회마을에서 한식으로 마련해준 생일상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때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멀리서만 느껴지는 그런 여왕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너무 소박하고 너무 좋은 할머니 같은, 또 하지만 우아한 인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으로 즉위했던 게 시작이 몇 살 때부터입니까? 예, 엘리자베스 2세가 출생이 1926년이고요. 26년생. 예, 그리고 1952년이 되면 영연방의 군주로 즉위하게 됩니다. 당시 영연방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등 56개국이 가입해 있었고요. 당시 엘리자베스 2세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96세까지 재위했던 만큼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정치적 격변들이 있었는데요. 과거 대영 제국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나둘씩 하게 되면서 그걸 다 지켜봤었고. 예, 점차 통치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 어쨌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바하마 등 15개국, 그리고 이 15개국의 인구를 합치면 1억 2,900만에 달하는데요. 이 영토의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다. 우리 영국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통치력은 없지만 어떻게 본다면 군주로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전히 왕이 존재하는 군주국들이긴 한데 역시 이 영국 왕실이 항상 대중과 언론에 뜨거운 관심을 받던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재위 기간 동안 찰스 왕세자를 포함해서 세 자녀가 이혼을 했고, 맞아요. 예,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사망을 했었죠. 네네. 뭐 이외에도 갖가지 왕실의 스캔들과 불운한 사건들이 사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2세를 보면 성품이 대단히 겸손하고 또 표정도 항상 온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주변과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유머 감각도 있으셨던 분 같아요. 서거할 때까지 자기 관리도 굉장히 철저했었고요. 그래서 70여 년 동안 영국과 영연방 국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자신의 후계자가 되는 찰스 3세, 그리고 앤 공주, 그리고 앤드류 왕자, 에드워드 왕자 등 총 3남 1녀를 낳았고 이들로부터 총 8명의 손자, 그리고 12명의 증손자를 얻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국 왕실이 많은 보도에 초점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스캔들과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왕님에 대한 존경 때문에 그나마 영국 왕실이 버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5월에 있었죠. 찰스 3세 국왕 대관식도 전 세계에 현장 중계되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 대관식에 등장했던 음식들 이 관심이 아주 높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영국뿐만 아니라요, 유럽에서 예나 지금이나 유럽인들의 문화 형성에 원래 왕실의 문화가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대관식을 포함한 왕실의 주요 행사들이 열릴 때 공식 메뉴는 뭔가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죠. 예, 왕실 역시도 어떤 행사를 개최할 때 단순히 공동체가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고 축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를 공개하고 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지원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독려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왕실에서 채택되었던 이 메뉴를 실제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용한 상업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기도 하면서 이게 영국인들의 혹은 유럽인들의 일상의 식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왕실의 음식이 양반가의 음식이 되고 그 일반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발달했다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의 공식 메뉴가 뭐였어요? 사실 우리가 영국 요리 그러면 피쉬앤칩스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요. 예, 피쉬앤칩스는 아닙니다. 네네. 찰스 3세의 공식 대관식 메뉴는 유기농 계란, 시금치, 누에콩, 그리고 타라곤을 사용한 일종의 파이 요리인데요. 파이. 예, 키슈라고 하는 파이 요리입니다. 키슈라는 파이 요리. 대관식 공식 메뉴치고는 아주 소박하게 들리는데 그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은 어떤 요리였어요?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이 열렸던 것이 1953년 6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검소한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선보였던 공식 메뉴는 치킨 요리였습니다. 커리가루에 크림, 마요네즈를 섞어서 소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닭고기를 버무려서 만든 요리였는데요. 당시 이제 프랑스 요리학교죠.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의 교장이었던 그 로즈마리 휴움과 그의 부인이 만든 요리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레시피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셰프들이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선보이게 되죠. 오늘날 영국 전역에서 대관식은 곧
치킨 요리다. 이런 공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치킨은 모두가 용서를 하지 않는군요. 가장 유명한 요리가 치킨이라는 걸 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인공이니만큼 바로 그 여왕님의 대관식 치킨을 함께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방야사의 우리의 메인 셰프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요리를 재내실까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재범 셰프님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대관식 치킨 전통 레시피를 토대로 국방야사 스타일의 치킨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네, 70여 년 전 영국 여왕의 대관식에 등장했던 치킨 요리가 우리 국방야사식으로 어떻게 재현될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요. 이번 찰스 3세 대관식 요리 퀴슈에 대해서 되게 대중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대관식의 공식 메뉴가 퀴슈라는 점이 공개되면서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찰스 3세 관련된 얘기는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사실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들이었는데요. 뭐 이상하다, 혐오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꽤 많이 눈에 띄고요. 근데 이것은 이전에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에 비해서 찰스 3세의 대중적 평판이나 인기가 좀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쉽고 편하게 먹는 이 퀴슈라는 파이 요리를 대관식 메뉴로 선정한 것도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소탈하고 대중친화적인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는 이런 의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찰스 왕태자가 황태자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이 많아서 더 특히 그런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어머니에 비해서 아들이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본다면 그만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또 깊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된 얘기가 아닐까 한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여왕의 대관식을 처음으로 생중계했었다면서요? 예, 대관식이 이제 즉위 이듬해인 1953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요. 당시에 약 2,500만 명이 대관식을 지켜봤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영국 왕실이 신비감 조성을 위해서 국민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래서 TV를 통해서 왕실의 대관식을 생중계한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시작부터가 뭔가 달랐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반대를 했죠. 근데 처칠. 네. 근데 최종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가 이 결정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빠르게 진행되었던 정세의 변화 때문에 사실 왕실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런 위기감이 엘리자베스 2세에게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실을 현대화해야 한다. 엘리자베스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대관식 생중계도 그렇고 국민과 아주 친근하고 가까운 왕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던 여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여왕의 특권 중에서도 제가 잘 모르고 있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면서요. 예, 영국 여왕은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진짜요? 네. 물론 여왕이 직접 운전을 할 일이 뭐 많지는 않겠죠. 예, 어쨌든 그렇고요. 여권이 없어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면책특권이 있어서 어떠한 일로도 민형사상 기소나 고소가 불가능하고요. 또 여왕이 보는 앞에서 사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보는 앞이나 혹은 여왕이 사는 궁 안에서 체포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특권들이 있습니다. 야, 다른 것도 부럽지만 여권 없이 해외여행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부럽습니다. 이게 여권도 몇 년 쓰면 갱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것도 없이 부러운 여왕입니다. 네, 2022년이었죠. 여왕 즉위 70주년 맞아서 영국 국민 여론조사 했었는데 영국 국민의 80%가 여왕을 지지하고 있고 또 60%가 군주제를 여전히 찬성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야, 지지율 80%면 뭐 아주 신생아하고 할머니 빼고는 전 국민이 다 여왕을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놀라운 지지율인데요. 여기는 이제 평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여왕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사실 국민들이 영국 왕실을 지지하게 되었던 몇 가지 계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에 윈저성 화재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 윈저성은 900년 이상 영국 왕실의 거주지로 사용된 곳입니다. 여기 화재가 나가지고 115개의 방이 전소가 되었고 약 재산 피해가 548억에 이르렀습니다. 재건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겠죠. 당시 재건 비용에 대해서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그러면 왕실도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버킹엄 궁전을 일반에 개방해서 입장료 수익을 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조치들이 일각에서는 왕실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국 밀어붙이게 됩니다. 윈저성의 화재 사건 이후 처리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했던 본인의 대관식의 첫 생중계도 그렇고 전통과 권위보다는 현대화와 변화에 초점을 맞췄던 또 그걸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대처했던 아마 그런 것들이 여왕으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이 대관식 치킨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셰프님께 알아보죠. 이재범 셰프님. 네, 국방여사 스타일의 치킨번 지금 이제 속만 채우면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살아있는 현대사라고 불릴 수 있는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래도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 동안 굳건하게 왕권을 지킬 수 있었던 체력도 어떻게 본다면 이 여왕님의 식습관이 우리가 좀 본받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엘리자베스 2세가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했던 군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식단 관리도 굉장히 철저했겠죠. 그 여왕의 식습관을 보면 한마디로 대단히 엄격한 원칙과 절제, 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전형적인 영국인의 식단인데요. 차와 비스켓 그리고 시리얼 등을 즐겨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여왕의 식탁치고는 대단히 소박한 내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검소하고 훨씬 더 절제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국의 한 건강 매체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식습관을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를 넣은 얼그레이 차 한 잔과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비스킷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식전 대바람부터 어떻게 과자를 먹었다는 게 대단히 이상한데 그럼 비스켓하고 차 한 잔이 아침 식사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식을 일단 먹고 그러고 나면 아침 목욕을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은 후에 아침 식사를 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주로 시리얼 그리고 뭐 토스트와 마멀레이드가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어지는 점심도 굉장히 소박한 점심을 즐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사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금치와 애호박을 곁들인 도버솔이라는 생선 또는 스코틀랜드 연어구이를 가장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운 닭고기와 함께 간단한 샐러드를 즐기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영국인들은 애프터눈 티가 되게 유명한 음식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왕실 전기 작가 중에 KT 니콜이라는 인물에 따르면 그 다음에 여왕의 식단에 오이 샌드위치, 과일 케이크, 그리고 얼그레이 차. 그러니까 항상 메뉴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즐겼고 저녁 식사에는 주로 샐러드와 함께 생선구이나 수육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맥그레디라는 왕실 요리사에 따르면 여왕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었지만 매우 엄격하게 자기를 절제했고 여왕의 건강 유지 비결이 바로 그 절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취하지 않았던 여왕의 자제력. 정말 여왕이면 사내 진미를 먹고 싶은 거 다 채워놓고 먹어도 되는데 말이죠. 또 다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식습관이 있을까요? 한 교수님은 더 특별히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 잘 먹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고수가 너무 힘들어요. 네. 고수도 적응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향신료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당근이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좀 이렇게 김밥 먹을 때 당근 빼고 먹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여왕도 절대 뭐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마늘하고 패스트푸드였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이해가 되는데
마늘이요? 예, 보통 스테이크를 먹을 때 마늘을 곁들여서 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마늘을 빼달라고 주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뭐 평생 시켜 먹은 적이 없다고 전하는데요. 이건 뭐 당연히 자기 궁정 요리사가 상당수 있었을 텐데 굳이 패스트푸드를 시켜 먹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음식과 역사의 맛있는 만남 국방야사. 오늘은 영국의 정신적 지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왕실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패션이라는 관심사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패션을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패셔니스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네네. 또 옷을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입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거기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이 화려한 의상을 보고 아, 여왕이다. 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리고 패션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2세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어서 옷을 입을 때 자기만의 규칙이 있었다고 전하는데요. 어떤 규칙이죠? 옷을 입을 때 주름이 가능한 적어야 되고 옷이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왕실의 의상 디자이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제작하기 전에 직물을 가지고 먼저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전합니다. 센 바람이 돌풍이 몰아쳐도 치마가 들리지 않도록 치마 끝단을 그렇게 세팅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땀자국이 여름에 땀자국이 나오지 않도록 겨드랑이에 붙이는 패드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해외 순방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방문하는 곳의 문화를 의상에 굉장히 세련되게 녹여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파격적인 행동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 하회마을을 엘리자베스 2세가 방문했을 때 충효당에서 보통 신발 벗고 마루에 맞아요.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자베스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럽 문화가 원래 실내에서 발을 노출을 잘 하지 않잖아요. 않게 되죠. 예, 예. 네, 라이프 스타일. 굉장히 어색한 행동인데, 네. 근데 엘리자베스 2세가 신발을 벗으니까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당시 내외신 기자들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동시에 터졌던 그냥 것이 그랬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생각하면 모자가 생각이 나요. 매번 모자를 독특하게 연출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여왕이 외출을 할 때요 모자뿐만 아니라 항상 장갑도 착용을 했는데요. 이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사교계의 예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가방입니다. 손가방이죠. 이 가방을 이용한 여왕의 은밀한 암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 자신이 들고 있는 가방을 이용해서 일종의 바디랭귀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방을 실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자, 먼저 여왕이 가방을 왼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왼손에 들고 있다. 이야, 저는 집사람 때문에 한 번씩 집사람 가방을 들어주긴 하는데 왼손에 들었다 어떤 의미죠? 왼손에 들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오른손으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수도 해야 되고 손인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왼손에 가방을 들고 있으면 내가 문제없다, 편안하다 뭐 이런 메시지였고요. 근데 이 왼손에 걸었던 가방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옮기면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왼손에 들면 편안한데 오른손에 들면 불편하다? 뭐 이런 뜻입니까?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 가자, 갈 시간이다. 뭐 이런 뜻이죠. 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다.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떤 뜻일까요? 뭐 화장실 가고 싶다? 뭐 이런 뜻일까요?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옮기자. 이런 자리를 급한 신호입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방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나를 빨리 도와달라. 나 빨리 여기서 지금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위급한 상황이다. 막 이런 뜻인가 보죠. 재밌습니다. 가방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암호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게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관계자들이 여왕을 안 보고 여왕 가방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예, 엘리자베스 여왕의 패션은 사실 영국 군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으로서 그 권위에 걸맞은 스타일과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언젠가 나왔던 CNN 보도가 이 점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남긴 많은 유산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는 옷이 어떻게 국가를 결집시킬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왕은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제되고 격식 있는 의상으로 사실 영국 국민들에게 신뢰감과 또 안정감을 안겨줬던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자, 드디어 70여 년 전 그 여왕의 대관식에 등장했던 대관식 치킨 요리를 만나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범 셰프님, 다 됐습니까? 네, 오늘 우리 이재범 셰프님 만들어주신 이 요리가 70여 년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 때 만들었던 대관식 치킨 번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재해석한 거죠. 예. 치킨이 들어가고 특히 영국 사람들이 이 치킨 요리를 샌드위치 안에 넣어서 먹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예전에 왕실 레시피가 오늘날에는 이미 대중적인 음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샌드위치 속재료로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번 안에 넣어서 만든 요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실까요? 예. 기대됩니다. 대관식 치킨 이 번을 먹는데 영국과 인도의 만남 생각이 자꾸 나요. 말씀하신 대로 전 이거를 시식을 해보니까 전형적인 유럽 요리라기보다는 동양적인 향신료도 그렇고 동양적인 향과 맛이 많이 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식민지를 많이 경영했던 영국에서 나온 국제적인 음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리더는 국가의 품격을 의미하지요. 사실 인류 근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던 영국 국민들이 아직도 한 명의 군주로서 존경하면서 군주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개인적인 매력과 인품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를 확인하는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엘리자베스 2세가 우리가 전형적인 유럽의 군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보통은 이제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군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시대가 변화해 가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자신을 맞춰간 여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대의 군주상, 그 21세기의 군주상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임동현 교수님과 이재범 셰프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 쿡방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